대답해보세요.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영숙이가 순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야, 영수가 정신 차려! 순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영숙이는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저를 버리려는 사람이 무슨 어머니예요? 영숙이는 흥분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자신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지금 엄마한테 뭘 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마다 이 길을 걸어왔거든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죠.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가족들이 깨어나기 전에 아침밥을 준비하는 것이 순자의 일상이었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과였습니다. 정확히 새 공기반에 밥을 짓고 김치 냉장고에서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꺼내고 냉장고에서 계란과 시금치를 준비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딸 영숙이와 사위 준호가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아직 자고 있었거든요. 영숙이는 요즘 들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느라 바쁘다고 했지만 순자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50이 된 딸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순자는 시금치를 다듬으며 영숙이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영숙이는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엄마 나도 도와줄까? 라고 말하던 아이였거든요. 6살 때였나 순자가 김치를 담그고 있으면 작은 의자를 가져와서 옆에 서서 배추를 한 포기씩 건네주곤 했죠. 그때 영숙이의 작은 손은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영숙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였을까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영숙이는 엄마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결혼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듯이 행동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는 계란을 깨뜨리며 자문해 봤습니다. 순자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거든요. 남편이 영숙이가 15살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영숙이와 아들 민우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공장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손은 정말 거칠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서 피가 났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에 까맣게 탔죠. 손톱 밑에는 항상 흙이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로 울퉁불퉁했습니다. 말 그대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일했죠.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엄마 고마워라고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특히 영숙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딸이니까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숙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뭐 했어?
친구들과 잘 지냈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묻곤 했죠. 영숙이가 시험을 보면 밤늦게까지 옆에 앉아서 공부를 도와줬고, 영숙이가 아프면 밤새 간병했습니다. 영숙이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순자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대학교도 못 갔을 거야. 라고 말하며 순자를 꼭 안아줬던 그때의 영숙이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모녀 사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영숙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영숙이는 점점 더 차가워졌죠. 엄마와 대화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것 같았고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자주 지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걸면 네, 네 하며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더 속상한 건 영숙이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오빠 얘기만 해요? 오빠가 그렇게 좋아요? 민우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 순자는 기뻐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영숙이는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뭐든지 다 해드리는데 오빠는 전화 한 통화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오빠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숙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순자는 그게 아니라고 영숙이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영숙이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순자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영숙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딸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들이었는데 영숙이는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친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죠. 영숙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찍은 사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영숙이는 항상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 웃음이 사라진 걸까요? 7시가 되자 순자는 영숙이를 깨우러 방으로 갔습니다. 영숙아, 일어나야지. 아침 차려놨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숙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 왜 이렇게 일찍 깨워요? 좀 더 자면 안 돼요? 아침밥 먹어야지. 안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순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침은 안 먹어도 돼요. 나중에 밖에서 먹을 거니까. 영숙이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다시 누웠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를 영숙이가 거부하는 것이 서운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영숙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죠. 영숙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정육점에 가서 가장 좋은 갈비를 골라왔고 배와 양파, 당근까지 신선한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영숙이가 좋아할 거야. 순자는 갈비를 손질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영숙이 생일이면 아침부터 신이 나서 요리를 했었는데 요즘은 왠지 조심스러웠거든요. 영숙이가 기뻐할지 아니면 또 귀찮아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양념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간장과 설탕, 배즙을 넣고 마늘과 생강도 곱게 다져서 넣었습니다. 영숙이가 어릴 때는 엄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며 2그릇씩 먹었는데 지금도 그때만큼 좋아할까요? 순자는 갈비찜을 끓이면서
영숙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0살 때 생일이었나? 영숙이가 엄마, 내 생일인데 친구들 불러도 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순자는 형편이 어려웠지만 영숙이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줬죠. 동네 아이들 5~6명을 불러서 갈비찜과 잡채,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때 영숙이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했어요.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라고 말하며 순자를 꼭 안아줬던 그 순간이 순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영숙이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영숙이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나마 순자에게 다정했거든요.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착한 사위였습니다. 영숙이 생일이라서 갈비찜 했어. 좋아하겠지? 순자는 기대에 찬 눈으로 영숙이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이는 별 관심 없는 표정으로 아,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아직 식사 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 순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갈비찜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달콤하게 했고 나물도 다 새로 무쳤어. 미역국도 끓였고. 하지만 영숙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핸드폰 좀 치우고 밥 먹자.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영숙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긴 했지만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죠. 준호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적어도 준호는 자신의 정성을 알아봐 주니까요. 하지만 영숙이는 갈비찜을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너무 달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입맛이 변했나 보구나. 사람 입맛은 계속 변하잖아요. 엄마는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영숙이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영숙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평가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굳이 특별히 안 해줘도 돼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되니까. 영숙이의 차가운 대답에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 준호가 영숙이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도 관심을 보이며 그래, 영숙아. 엄마가 뭘 사줄까? 라고 말했죠. 그런데 영숙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뭘 사준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원하는 건 안 사주잖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그랬어?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원피스 사달라고 했을 때도, 대학교 때 가방 사달라고 했을 때도 다 엄마 맘에 드는 걸로만 사줬잖아요. 내 취향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영숙이는 오래 묵혀둔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 영숙이가 원하는 걸 사주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실용적이지 않아서 다른 걸로 권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도 예쁜 걸로 골라줬잖아. 항상 그런 식이에요. 형편이 어렵다, 실용적이지 않다 하면서 결국 엄마 맘대로만 하시잖아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중재하려고 영숙아, 어머니도 너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영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는 맨날 오빠 얘기만 해요. 오빠가 전화하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는 여기서 매일 같이 살아도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영숙이의 불만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엄마가 너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좋아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항상 엄마 기준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영숙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오빠랑 똑같이 대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영숙이를 차별 대우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딸이니까 더 챙겨주려고 했는데 그게 영숙이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해. 정말이야. 순자가 말했지만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행동은 달라요. 오빠는 서울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영숙이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영숙이를 더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딸이니까 더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영숙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숙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숙이의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 순자는 딸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숙이가 말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도 모르게 영숙이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영숙이를 대하려고 했습니다. 영숙아, 오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순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별로요. 영숙이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같이 시장이라도 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순자는 영숙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시장 가는 게 뭐가 재밌어요? 엄마 혼자 가세요. 영숙이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말해봐. 엄마가 맞춰줄게. 영숙이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앞으로 오빠 얘기 그만하세요. 오빠 전화 와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우는 내 오빠인데. 또 시작이네요. 제가 뭘 부탁하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숙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이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아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표현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 영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엄마는 변할 생각이 없으시네요. 그럼 저도 그냥 예전대로 살겠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영숙이는 순자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밥도 따로 먹었죠. 준호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영숙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스트레스? 순자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비교도 되고 다들 자기 일을 하면서 사는데 영숙이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준호의 설명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영숙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순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돈 낭비라고 하셨잖아요. 준호의 말에 순자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영숙이가 꽃꽂이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순자는 그런 거 배워서 뭐해? 돈만 나가지라고 말했었거든요.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영숙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해보라고 할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영숙이한테 직접 말씀해 보세요. 준호가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영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숙이는 대답 없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꽃꽂이 배우고 싶다고 했었지? 해봐.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숙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그때는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순자가 사과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엄마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시고. 영숙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사과했는데도 영숙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요. 이미 늦었어요. 영숙이는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뭘 해도 영숙이의 마음을 돌릴 수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마침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어머, 민우야. 잘 지내니? 요즘 바쁘지? 하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민우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와 자신과 대화할 때의 목소리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통화를 마친 후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봐요, 또 그러시네요. 오빠 전화 받을 때랑 저랑 얘기할 때랑 완전히 달라요. 무슨 소리야? 똑같은데. 순자는 의아해했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라요. 오빠한테는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면서 저한테는 왜 그렇게 못해요? 영숙이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건 고의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멀리 있으니까 더 그리워서 그랬던 건데 영숙이는 그걸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영숙아, 엄마가 그런 줄 몰랐어. 앞으로 조심할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영숙이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숙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아들을 더 편애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순자가 뭘 해도 트집을 잡고 사사건건 불만을 표했죠. 엄마는 진짜 변할 생각이 없으시네요. 그냥 포기할게요. 순자는 영숙이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말투와 행동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못한 게 자신인 것 같은데 영숙이의 요구는 점점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졌거든요. 영숙이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더 심각한 건 영숙이가 순자의 일상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또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영숙이가 부엌을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순자가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것조차 못마땅해 하는 거였죠. 가족들 먹으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야? 순자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했어요? 맨날 남겨서 버리게 되잖아요. 음식 낭비하지 마세요. 영숙이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는 평생 음식을 남기는 걸 죄악으로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라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숙이는 그런 순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적게 할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도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영숙이가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이제는 잘못된 일이 되어버린 건가요?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 어른인데 왜 엄마가 다 해줘야 해요? 영숙이의 논리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순자는 영숙이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반찬도 조금씩만 만들고 청소도 영숙이가 없을 때만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영숙이는 뭔가 불만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은 순자가 영숙이 방을 청소해 둔 걸 보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 방에 왜 들어왔어요? 허락도 안 받고 청소해 주려고 그랬는데. 순자는 선의로 한 일이었습니다. 제 사생활을 침해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 방에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영숙이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상처받았습니다. 자식 방을 청소해 주는 게 사생활 침해라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이와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이런 상황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영수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몰라요. 평생 이런 간섭을 받으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영숙이는 남편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준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영숙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겠지. 자기가 좋은 엄마라고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영숙이의 말에 준호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영숙이의 모습을 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뭘 해도 잘못이고 뭘 안 해도 문제였거든요. 영숙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민우가 오랜만에 집에 내려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온 거라 순자는 무척 반가웠죠. 어머, 민우야. 갑자기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요즘 전화로만 얘기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민우는 순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요즘 영숙이한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민우에게서 느꼈거든요. 우리 아들 고마워. 하지만 영숙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순자가 민우를 맞는 모습을 보며 질투와 원망이 섞인 감정을 드러냈죠. 역시 오빠가 오니까 완전히 달라지시네요.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표정부터 달라요. 오빠 앞에서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는 언제 그렇게 웃어본 적 있어요? 영숙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아들 앞에서와 딸 앞에서의 자신이 달랐던 걸까요? 그런 게 아니야. 너도 똑같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보였어요. 영숙이는 민우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으면서 올 때마다 영웅 대접받고 저는 매일 여기 있으면서도 투명인간 취급받고. 민우가 당황하며 누나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나를 안 챙기시나? 라고 물었습니다. 챙긴다고 하시죠. 하지만 방식이 달라요. 당신한테는 걱정과 사랑을 표현하시고 저한테는 간섭과 잔소리만 하세요. 영숙이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숙이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고의가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였는데 영숙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도 오빠처럼 대해주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빠만큼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영숙이의 요구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을 아들처럼 대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이의 마음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노력해 볼게. 순자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며칠 못 가서 원래대로 돌아갈 거잖아요. 순자는 영숙이의 불신에 상처받았습니다. 정말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영숙이는 그 마음조차 믿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민우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영숙이한테 너무 소홀했나?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나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자는 영숙이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했던 것 같았거든요. 민우가 집에 머무는 동안 영숙이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순자가 민우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해주고 민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영숙이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순자가 민우에게 많이 먹어라, 건강 챙겨라며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오빠 또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영숙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틀 더 있다가 올라간다고 했어. 왜? 순자는 영숙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별로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영숙이는 냉랭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있는 동안 자신은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민우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주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건데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나죠. 엄마 불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민우의 그릇에 고기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서울에서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영숙이는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맛있다고 말해도 순자는 그냥 그래라고만 대답했는데 민우에게는 이렇게 관심을 보이다니. 저도 불고기 좋아하는데 언제 이렇게 해주신 적 있나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영숙이 너도 먹어. 많이 해놨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 올 때만 특별히 해주시잖아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우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평소에도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잖아요. 당신은 몰라요. 평소에 해주시는 거랑 오빠 위해서 해주시는 거랑 정성이 달라요. 영숙이는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순자는 영숙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민우를 위해 더 정성을 들였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아들이 멀리 있으니까 올 때만이라도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영숙이는 그걸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이 할게. 순자가 약속했지만 영숙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말씀만 하시네요. 벌써 몇 번째 똑같은 약속이에요? 영숙이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는 준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정말 한계예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인간 취급을 안 해요. 항상 오빠랑 비교하고 제가 뭘 해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영숙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널 사랑하시는 건 맞잖아. 준호가 달랬지만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냥 딸이라는 역할만 강요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영숙이의 말에 준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가 서울로 돌아간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숙이는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 되었고 순자의 모든 행동에 트집을 잡았죠. 순자가 설거지를 하면 시끄럽게 왜 그렇게 해요? 청소를 하면 먼지 날린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라며 불평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영숙이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키운 딸인데 어떻게든 화해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순자는 용기를 내서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진짜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뭘 이야기해요? 영숙이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줘. 고칠게. 순자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영숙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항상 엄마의 소유물처럼 대하시죠. 제 의견은 듣지 않으시고 엄마 기준으로만 판단하세요. 순자는 영숙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내 의견을 더 들어볼게. 그리고 오빠랑 차별 대우하지 마세요. 같은 자식인데 왜 오빠만 특별 대우 받아야 해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어. 정말 똑같이 대할게. 순자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순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이번에도 몇 일 못 가서 또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번엔 정말 바뀔게. 순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순자는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영숙이의 의견을 묻고 영숙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지지해 주려고 했죠. 하지만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모르게 예전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어머, 민우야. 라며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영숙이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깜빡한 채로 말이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민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순자는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 걱정 마.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엄마가 든든해. 순자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이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전 약속이 또다시 깨진 순간이었거든요. 순자는 여전히 민우에게만 다정했고 자신에게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영숙이가 폭발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방금 전까지 저한테 바뀌겠다고 하시더니 오빠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원점이군요. 순자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깜빡했어. 깜빡했다고요? 이게 몇 번째 깜빡한 건가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영숙이는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영숙이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한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영숙이에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영숙이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준호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영수가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영숙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영숙이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엄마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생각도 없으시고.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영숙이는 그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그게 아니야. 엄마가 정말로 뭐요? 정말로 바뀔 거라고요? 벌써 몇 번째 똑같은 말이에요? 영숙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영숙이는 순자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따로 먹고 집안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죠. 순자는 그런 영숙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영숙이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니? 순자가 사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영숙이도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니?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영숙이 마음이 풀릴까? 순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중 순자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죠. 순자는 급히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영수가 엄마가 급한 일로 나가야 해. 김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순자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대답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죠. 병원에서 돌아온 순자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친구의 상태가 심각해서 몇 시간 동안 간병을 도왔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드시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친구분들하고 수다 떨고 오셨나 보네요. 순자는 영숙이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수다 떤 게 아니야. 김할머니가 정말 위독하셔서. 그래요, 알겠어요. 어차피 저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영숙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아, 너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엄마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심하다고요? 영숙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뭐가 심해요? 평생 엄마한테 당하고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화내본 적 없는데 당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순자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든 걸 엄마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제 인생을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강요하시고 제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영숙이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너한테 뭘 강요했는데? 순자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결혼 상대부터 시작해서 사는 방식까지 다요. 준호랑 결혼할 때도 엄마가 좋다고 하니까 했던 거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엄마 뜻이었잖아요. 영숙이가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너를 위해서 한 말이었어. 준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원해서 한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죠. 항상 그래요. 엄마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걸 저한테 강요하시고 제가 싫다고 하면 너를 위해서라고 하시잖아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영숙이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이 강요였다고 하니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해? 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잠시 눈물을 참더니 말했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제가 엄마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오빠랑 저를 정말로 똑같이 대해 주세요. 엄마가 노력하고 있잖아. 순자가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뀌세요. 말로만 바뀌겠다고 하지 마시고. 영숙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수가 진정해. 어머니도 많이 피곤하시니까. 당신도 매번 어머니 편만 들지 마요. 영숙이가 준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안 들어줘요. 다들 어머니만 감싸고. 순자는 영숙이의 절규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죠. 자신이 평생 영숙이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영수가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고생을 제가 해달라고 부탁했나요?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영숙이의 대답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바보였다는 소리야?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게 잘못이었다는 거야? 순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생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건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 대가로 저한테 감사와 복종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영숙이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순자와 영숙이의 말다툼은 그날 밤 절정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준호가 말리려 해도 소용없었죠.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영숙이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자기 방식대로만 살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순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뭘 어떻게 했다고. 손에 피 묻혀가며 너희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그 손에 피 묻힌 얘기 그만해요. 그거 핑계 대면서 평생 우리를 옭아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숙이의 말에 순자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 알아요. 더 이상 엄마의 희생을 빌미로 제 인생을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숙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영숙이에게는 짐이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엄마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게 의미 없다는 거야?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저를 통제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숙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통제? 순자는 영숙이의 표현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너를 통제했어? 매일매일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라고 하시면서 죄책감을 주시잖아요. 그게 통제가 아니면 뭐예요? 영숙이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숙이의 지적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었죠. 준호야, 내가 말해봐.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순자가 사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세요. 다만 영숙이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순자는 준호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사위마저 영숙이 편을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두 분 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준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영숙이가 막았습니다.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영숙이는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영숙이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데? 엄마가 무릎 꿇고 빌면 되는 거야? 빌지 마세요. 그냥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저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대해주세요. 영숙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어른? 순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독립적인 어른이 왜 엄마 집에서 얹혀 살고 있어? 독립적이면 나가서 살아. 영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순자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에요. 분명히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엄마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네요. 영수가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순자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영숙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결국 조건부 사랑이었네요. 엄마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가 화가 나서 잘못 말한 거야. 잘못 말한 거라고요? 그럼 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숙이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머뭇거렸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진심이 아닌 말을 했다고 하기엔 영숙이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 순간 영숙이가 순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순자는 갑작스러운 영숙이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영수가 놓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정말 진심이었네요. 영숙이가 순자의 머리카락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야. 영수가 정신 차려.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가 급히 달려와서 영숙이를 말렸습니다. 영수가 안 돼. 어머니한테 손 떼면 어떻게 해? 영숙이는 준호에게 떠밀려 순자에게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저를 버리려는 사람이 무슨 어머니예요? 순자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숙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자신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영수가 내가 지금 엄마한테 뭘 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후회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엄마가 먼저 저를 버리려고 했잖아요. 영숙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평생 엄마한테 당하고만 살았는데 한 번 정도는 제가 화낼 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이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의심스러워졌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영숙이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자는 영숙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죠.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숙이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자식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개인 물품들을 작은 가방에 넣으면서 순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일찍 일어난 준호가 순자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가려고.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준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영숙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독립적인 어른이라고 했잖아. 이제 정말 독립해서 살라고 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영숙이를 깨웠습니다. 영숙아, 일어나. 어머니가 나가신다고 해. 영숙이는 잠결에 뭐라고요? 라며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니 정말로 순자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영숙이는 당황했습니다. 순자가 정말로 집을 나갈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엄마가 없어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자는 영숙이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영숙이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순자가 끊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들 다 들었어. 엄마가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이제 진짜 개입 안 할게. 순자의 말에는 차가운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영숙이도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순자가 처음으로 영숙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정말 진심이 아니었어? 영숙이는 순자의 눈빛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화가 났을 때 한 말이긴 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섞여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순자는 영숙이의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 마음 다 알겠다. 엄마. 영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영숙이 잘 부탁해. 이제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순자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인데. 준호가 간청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72년 동안 살아온 이 집, 영숙이를 키우며 수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영숙이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영숙아, 엄마가 내게 상처를 많이 줬나 보구나. 미안해. 하지만 어제 내가 한 행동은 엄마도 용서할 수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순자의 머리채를 잡았던 순간,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였죠. 엄마, 잠깐만요. 제가 어제 정말 화가 나서. 영숙이가 뒤쫓아가려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보려고.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집을 나서는 순간 영숙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반발해왔지만 정말로 엄마가 떠나간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이었죠.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밥을 해먹고 자신이 보고 싶은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지역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헌신한 만큼 돌아오는 건 기대하지 마세요. 한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한편 영숙이는 순자가 떠난 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존재가 없어지니까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어려워졌거든요. 순자가 해주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시라고?
영숙이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과부터 해야지. 어머니한테 손댄 건 정말 잘못된 거야. 준호의 말에 영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영숙이는 순자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영숙이에요. 영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순자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영숙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낳아 기른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사과는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가려고. 순자의 말에 영숙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예요? 우리 사이가? 영숙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끝은 아니야. 하지만 예전처럼은 될 수 없어.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상처받을 힘이 없거든. 영숙이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영숙이는 몇 번 더 순자를 찾아갔지만 관계는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영숙이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순자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죠. 가끔 영숙이가 그리워졌지만 그것도 이제는 옅은 그리움 정도였어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